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조선노동당을 따라가는 민주당. 이번에 이재명이가 이 최고위원 중에서 지명직,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대구 시당위원장인 강민구라는 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 자가 감읍했는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야말로 90도 배꼽 인사로 회의장에 앉아있는 이재명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재명이가 보이죠? 이재명이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배꼽 인사하고 있는 자가 바로 강민구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제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강민구의 아버지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저의 큰 기둥이었고, 그런 아버님의 소천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분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뭐 정말 생뚱맞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랬어요. 이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밖에서 뭐 하여튼 뭐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은 낯이 뜨겁다. 위대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대회 개회사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자 이 강민구 발언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비대위원은 민주당 여러분의 선배를 욕보이는 망언이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반추해보라고 했습니다. 성일정 사무총장은 90도 폴더 인사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른이라고 칭송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명심이 민심이라며 충성 경쟁하는 모습, 이렇게 한마디 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친애하는 어버이 이재명, 위대하신 이재명 동지, 위대하신 영도자 이재명 동지, 위대하신 영도자 이재명 장군님,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강민구가 최고위원 회의 첫 발언으로 지난주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와 관련해 감사를 전했는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이 그렇게 당에서 역할을 하셨는데 일부 용어가 좀 과잉돼서 그게 또 당에 부담이 되고 대표께도 부담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말을 전할 계획.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뭐 어리버리한 건지 얼버무리고 그냥 뭐 조건을 달고 뭐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이 강민구라는 자. 그러면서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으로 전국의 뉴스가 떠들썩한데, 그리고 국민의힘마저 나를 비판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말이죠. 이 강민구가 그 발언으로 갑자기 그냥 핫한 사람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 말이.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했는데, 아니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거, 그걸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이한테 90도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인사는 배꼽 인사죠.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랬어요. 영남 남민의 예법이다. 이게 조선시대 사색당파 할 때 그 야당 또는 밀리고 밀려서 제야 세력으로 생존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영남 남인들의 예법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재명이한테 배꼽 인사하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한테 굳이 고전과 원전을 찾아서까지 뭐 비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 자가 아무리 갖다 댈 게 없어도 그렇지, 영남 남인의 선비 정신을 이렇게 모욕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이재명에 대한 아첨과 아부를 정당화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좀 찾았습니다. 우선 영남 남인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인 선비이자 정치인이 류성룡 선생입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이 영남 남인입니다. 자, 뭐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만,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전쟁을 총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왜군이 쳐들어와서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급하게 성을 빠져나가서 평양성으로 피했는데, 그 평양성까지 왜군이 바로 닥쳐서 또 평양성을 버리고 북으로 지금, 왜군은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계속 북으로 피난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가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이제 압록강가에 이르는 겁니다. 그 선조는 뭐 겁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한시라도 빨리 저 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가면 저 외놈들이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지것들이 중국 땅까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겠냐. 자꾸 강을 넘어서 도망가자고 한 거예요. 그 몽진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피난 가는 거. 이 몽진길에 같이 따라 나선 이 벼슬아치들이 말이죠, 전부 다 선조가 전뜩 겁이 나서 도망가자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 빨리 중국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들 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도망가자고 한 거예요.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 좀 뺏기더라도 임금의 옥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른 압록강 넘어서 중국의 품으로 풍덩 들어갑시다. 일단 막 그렇게 의논들이 돼서 이제 강을 막 건널 상황이었는데, 그때 서해 선생이 영의정이죠. 선조가 탄 말의 그 고삐를 잡고, 기록에 의하면 선조가 탄, 왕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그래도 선조가 자꾸 도망가려 하니까 그야말로 목을 내놓을 각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가 지금 저 강을 건너면 더 이상 조선은 이시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시조선의 그 왕한테
당신이 이 강 건너서 도망가면 나라 완전히 뺏기는 거야. 더 이상 이 땅은 이씨 것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야말로 목이 떨어질 이 대역죄에 해당되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렸어요. 이 선조가 전쟁 총지휘관인 영의정 류성룡 선생의 이 정말 온몸을 던진 이 반대를 꺾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압록강 건너 도망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자들을 한경도 지방으로 보내서 의병 모집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 남인의 대표격인 서해 유성룡 선생의 이 모습에서 90도 폴더 인사하는 모습이 과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왕이 탄 말에 고삐를 잡고 당신 강 건너 도망가면 더 이상 당신 왕조가 안 돼. 목덜하늘 각오로 이렇게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왕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낸 사람이에요. 그게 영남 남인의 기세고 기상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자가 뭐 이재명이 같은 자한테 당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90도로 팍 고개 꺾어서 인사한 그거가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하니 저는 참.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칼럼 끝내게요. 영남학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남학파. 영남은 조선시대 내내 야당이었어요. 그리고 제야였습니다. 제야. 조선시대 때 여당은 어느 쪽에서 했냐면 기호 세력이 했어요. 기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기호는 뭐냐면 경기도의 기, 호남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와 호남이 조선 600년 동안의 여당 세력입니다. 또 이시왕조인데 그 이시가 어디 이시입니까? 전주 이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호 지방의 이 호남과 경기도 인근의 그 여권 세력, 여당 세력, 기득권 세력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조선시대에 영남은 땅도 척박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권력도 잃고 그래서 야당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나라 걱정하는 제야가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학자가 퇴계 선생 아닙니까? 퇴계 이황 선생. 이 퇴계 선생은 임금이 50여 차례나 벼슬을 내렸는데 절반쯤은 거부하고 절반쯤은 가다가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야당으로서 일관했어요. 또 영남의 또 다른 이 거유 큰 선비가 남명 조식 선생인데 이 조식 선생은 어머니의 강청으로 딱 한 번 과거 보고 나서는 아예 과거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출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야죠. 요즘 말로 치면 민주화 운동하는 제야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그래서 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림. 선비사자의 수풀림. 선비가 수풀 속에서 공부하는 거가 영남 사림 정신이고 영남의 선비 정신이에요. 그런 선비들이 그래 권력 좀 있다고 권력자 앞에서 90도 배꼽 인사할 것 같습니까? 남명 조식 선생의 문화에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자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나서 헌신적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남명 선생의 문화들이에요. 곽재우, 홍희 장군을 비롯해서 임진 외란 때 이 의병장의 절반 이상이 남명 선생 문화에서 났어요. 근데 이 남명 선생은 단 한 번도 벼슬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영남 학파의 거두 남명 선생의 정신이에요.
이 남명 선생이 평생 학자인데 공부하는 선비인데 그런데 평생 칼을 한 자루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딸랑딸랑. 늘 자기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세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찬 이유는 뭐냐? 칼을 찬 이유는 무사가 몸을 단련하듯 무장이 몸을 단련하듯 선비는 정신과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칼을 차면서 그 칼을 보고 스스로 게을름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칼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경의검이라고 이름 붙인 이 칼에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8자를 써서 새겨서 그걸 늘 보면서 다녔어요. 내명자경,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경이요. 외단자의,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 의다. 무릇 선비라면 안으로 마음을 밝혀서 경의 지경에 이르고 그리고 행동이 필요할 때 결단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선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의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의병장으로서 목숨을 던져서 싸움을 했던 거예요. 이 남명 선생이 평생 제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임금한테 상소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상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을묘사직서라고 하는 이 상소문이 있는데 이거 단성소라고도 부릅니다.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임금한테 주는 이 제안서죠.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임금이 나라 일을 잘못 다스린 지 오래돼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고 하늘의 뜻과 백성들의 마음이 임금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 정도 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남 선비들이에요. 영남 남인들이라고. 어디 허접한 것들이 감히 그 지저분한 입 속에 영남 남인을 얘기하고 영남 사림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그냥 두면 뭐 조선노동당 이중대 된 지는 오래고 이제 조선노동당 뺨치는 그런 전체주의 1인 정당으로 전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